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84회. 오늘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우리 사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가족적 유대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 가족에서 경제,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의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족은 이것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이자 정서적 공동체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던 그 가족이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해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은 최소한 2인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드는 우리 사회의 최소 단위인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해체되면서 이제는 말없는 1인, 이거를 영어로 lonely crowd, 고독한 군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독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제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의 마케팅 매니저인 윤정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령대별로 보면은 거의 모든 연령에 걸쳐서 이제 1인 가구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굉장히 늦게 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고령화가 진전되다 보면 사별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되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부부 중심이었던 것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 뭐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것, 그런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거를 젊은 세대에서는 1인 가구라는 걸 지금 어떤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보통의 이 4인 가구가 중심인데 특수한 현상으로 생각합니까? 저희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네. 1인 가구가 굉장히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맞고요. 네네. 정말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뭐 이제 비혼이라던가 아니면 네. 만혼이라던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2030 세대 중에서는 특히나 혼자 사는 독신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혼 형태나 연애 형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저희 산업 구조의 변화와도 약간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옛날에 농경사회라던가 아니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용이하고, 혹은 조선업은 정말 배를 만들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바닷가에 있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저렴한 부지인 뭐 경기도라던가 지방에 이런 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취직해서 사는 젊은이들은 뭐 지방에서 살면서, 혹은 지방 출신의 젊은이들도 거기서 이제 취직을 하면서 기존의 가족과 계속해서 같이 사는 이런 4인 가구를 유지를 하는 형태가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IT 회사들은 더 이상 뭐 저렴한 공장 부지라던가 아니면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런 인재들이 많이 몰려 있는 어떤 도심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아이디어라던가 자본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시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동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도심권에 점점 더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IT 산업 쪽은 젊은 층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던 젊은이들도 모두 도심권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물결 속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소비 인프라, 그리고 네. 생활 인프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사실상 1인 가구는 다가족 가구에 비해서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의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 1인 가족의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좀 부동산인데요. 이제까지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는 지역은 뭐 대치동, 뭐 목동 이런 식의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 중심이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1인 가구한테는 사실상 학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사실 직주 근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광화문이라던가 이런 도심이 아무리 거기 직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도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막 세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에는 그런 쪽에서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전월세라던가 이런 그런 아파트 공급, 오피스텔 공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 김수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독거노인들 안전, 복지 이거를 해결할 때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각각 역할을 달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역 차원에서는 민간 협력적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지방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지방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중요하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큰 제도들을 가지고 이제 기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어떤 뭐 공공구조나 기초연금 이런 현금들을 지급하는 게 이제 중앙 정부가 보통 다른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현금 지급의 역할들을 많이 한다면 지방 정부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좋은 시도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노인들의 공동 거주제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그 경로당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지역 내 시설들, 마을회관 같은 데를 개보수를 해서 그런 지역엔 워낙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도하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시설을 짓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이제 본인들이 항상 생활했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했던 경로당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을 이제 그렇게 개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지역사회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같이 항상 이제 같이 생활했던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새로운 뭐 낯선 분들의 낯선 곳으로 간다는 느낌이 없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이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 이런 식의 저는 거주 형태 그리고 공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그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따로 또 같이 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모여 사시는 게 좋다라는 이유로 개인 공간도 없이 이제 프라이빗도 없이 자유 공간 없이 그렇게 다 같이 이제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가지시면서 또 독립적인 생활도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같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외롭지 않게 함께 하실 건가 제가 볼 때 이제 굉장히 이게 화두인 것 같고 이제 말을 하다 보니 이게 노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1인 가구 모두에게 사실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고의 전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공간 자체를 기획해내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이나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도 하면서도 동시에 함께하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걸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윤정은 매니저님은 청년 독거 문제 잘 보시잖아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고시텔, 원룸, 반지하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갖게 되는 우울증 이런 심리적인 치료 문제도 있고 정신건강 문제 있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사실상 뭐 원룸이라던가 고시텔이라던가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실업 뭐 이런 것들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청년 실업이라던가 어떤 일자리 문제와 굉장히 결부를 시켜서 거기에 정책 대상에게 우리 1인 가구들이 혜택이 돌아가서 경제적인 독립을 가지고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빨리 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런 굉장히 뭐런 다가구라던가 원룸이라던가 그런 것이 밀집되어 있는 그 동네는 사실상 안전 방법에 굉장히 취약한 동네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들은 그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굉장히 열악한 안전 방법에 취약한 동네 환경을 정비하는 것, 그 두 가지 환경이 조금 정비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 도심으로 몰리고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이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한정된 주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뭐 반지하고 뭐 고시텔이고 이런 데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지역 문제와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게 일자리와 함께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이 두 개의 패키지를 또 거기에 이제 문화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사고를 이제 앞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독일에서 사실 그런 프로젝트들을 몇 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제 베를린 시의 주변에 이제 지방 정부들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동베를린 쪽에 네. 이제 그 동독 쪽에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인구들이 다 이제 통일 이후에 서독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간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주말이라도 혹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머무르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숙박과 작업 환경을 같이 제공하는 이제 그런 공간들인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골이지만 예를 들면 기차역이 굉장히 가까워서 접근성은 있는 그런 곳들이요. 뭐 1시간 정도 거리.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넓은 자연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되어 있는 밥을 떠먹고 자율적인 시간에 자기가 설거지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오래 있다면 무료하니까 나는 뭐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 클래스를 오픈하겠다. 뭐 그럼 거기다 써놓으면 그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이 오고 거기 온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해서 자기가 하는 일들 나누고 뭐 원치 않으면 자기 작업실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게 참 이런 그 느슨한 공동체 그리고 자기의 일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만약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일자리와 함께 그런 이제 숙박 그리고 문화 인프라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제공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84회 오늘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우리 사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김수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윤정원 구글 코리아 매니저님 모시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비 성향, 생산 성향, 주거 형태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기제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인 가구는 그 전에 있었던 4인 가구와 달리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인 가구를 대함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갖는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적 이해심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단에만 국한된 사고가 아니라 다른 집단에도 널리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해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